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 엘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BMW의 대표 모델인 바로 3 시리즈입니다. BMW의 대표 모델이 많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모델 D 세그먼트의 강자하면 역시 3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BMW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할인이 좋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프로모션이 14%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BMW 파이낸스를 이용해야 하지만요. 그렇게 되니까 국산 차랑 비교를 할 만해 제네시스보다 싼 BMW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3 시리즈는 320i 기본 모델과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럭셔리가 있는데요. M 스포츠 패키지와 럭셔리는 약간의 옵션 차이가 있을 뿐 가격이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살짝 럭셔리가 약 30만원 정도 지금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리뷰하는 차량 바로 320i입니다. 프로모션이 약 14%까지 되니까 4,450만원이 되더라고요. 기본 모델인데 윗등급인 럭셔리 M 스포츠 패키지랑 봤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BMW를 매우 좋아하는 마니아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범퍼의 라인이라든지 측면 휠의 사이즈,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니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외관을 봤을 때는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F바디에서 G바디로 G20으로 넘어오면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헤드라이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레이저를 선택하게 되면 빛이 도달하는 거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최대 2배 정도, 약 600m 앞에 있는 곳에서까지도 이 빛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옵션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차량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드니 그레이 형상도 예전이랑 달라졌어요. 위쪽에서 꺾이면서 내려가는 형태. 이렇게 해서 기존의 F바디보다 G바디가 G20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부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시리즈는 근본부터 다르죠. 다들 아시다시피 50대 50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바로 3 시리즈잖아요. 이번 G20 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50.4 대 49점 몇? 이 정도 차이? 그러니까 거의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비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그냥 스포츠 세단의 어떤 딱 기준이 될 것 같은 바디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모델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옵션 차이로는 역시 휠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적용된 휠은 17인치 스포크 휠이거든요. 럭셔리나 M 스포츠 패키지로 가게 되면 더블 스포크 휠이나 이 휠의 디자인이 바뀌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는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M이 들어간 휠들이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한 건 사실이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제품을 고른다고 하면은 현재 이 모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후면부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테일램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서는 임팩트가 강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긴 볼륨감으로 인해서 차가 좀 커 보이는 효과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포인트가 테일램프 하나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320i입니다. 이 뒤쪽에 20, 숫자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3이잖아요. 아무리 마력이 낮아도 우리는 3 시리즈가 얼마만큼 재미난 드라이빙이 가능한지 이미 경험을 했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기대를 안고서 한번 실내 한번 살펴보시죠. 자, 트렁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준준형 세단들의 트렁크와 같은 크기와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가끔 이쪽 뒤쪽 휀다 쪽 공간이 막혀 있는 그런 모델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모델들보다 이렇게 양쪽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물건을 실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 모델인 G79가 비교했었을 때 183인 제가 운전을 해서 온 지금 시트 포지션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B필러 뒤쪽까지 지금 시트가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레그룸이 남습니다. 옛날에 290, 320D나 320i 이런 모델, 290 모델들이랑 비교했었을 때 보면은 정말 2열의 공간이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제 지금 발을 보시면 돼요. 발이 BMW 시트 포지션이 진짜 정말 낮거든요. 정말 낮은데도 불구하고 제 발이 지금 여기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 공간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앉은 키가 크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이렇게 닿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3 시리즈를 패밀리카로도 많이 선택들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 분들이 보통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아이나 여성분들이 앉으시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의 공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 사양을 보시면요, 지금 밖에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열에 들어오자마자 열선 시트부터 찾았는데 열선 시트가 없어요. 이런 5천만 원짜리 차에, 하지만 또 4천만 원을 생각하면 용서를 해야 되나? 그래도 싫은데, 불편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 이런 게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뒤쪽에 LCD 보이시죠? 온도 조절되고, 3 시리즈인데 엔트리인데도 불구하고 3존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열의 온도를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차량은 렌트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거죠. JK 렌트카에서 차량을 제공받아서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듣고서 딱 앉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이래서 3 시리즈가 옛날보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본형인데 이렇게 좋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풀 LCD 클러스터 디자인도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역시나 최신 차량 하면 바로 풀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야 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뭐 당연히 새롭게 적용된 내비게이션 패널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이렇게 LCD가 많이 보여야 이제 최신 차구나, 신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바로 위쪽에 썬루프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BMW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반가워, 편해. 제가 지금 시승차잖아요. 제가 뭐 오너라서 뭐 가지고 있는 차량도 아니고 오래 시승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받으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320i는 받자마자 바로 눌렀어요.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버튼입니다. 위아래까지 버튼이 돼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3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뜯어도 되나? 짠짠짠, 새 차라서. 자, 이렇게 보시면 바람의 송풍구까지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요. 온도 조절까지. 그러니까 차를 받자마자 바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날도 추운데.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스티어링 휠 히터도 작동을 하고. 근데 아쉬운 거 체크하셨나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통풍 시트가 없어요. 국산 차들 요즘에 옵션 조금만 더 하면, 아니면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통풍 시트인데, 통풍 시트가 없다라는 거 염두하셔야 됩니다. 뭐 수입차 중에 통풍 시트 없는 건 뭐 흔하고, 우리가 또 그거 감안할 수 있으니까 사는 거니까, 예. 하지만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 고급차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버거든요. 커버, 수납판 커버. 예. 3 시리즈인데도 수납판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깔끔하게, 동승자가 갑자기 탑승을 하더라도 지금 지저분한 부분을 바로 딱 가려서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 G20으로 넘어오면서 정말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기어 노브 주변부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진짜 깔끔하게 정리가 있어요. 깔끔하게,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정말 깔끔하게.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그냥 드라이브 모드로만 하나로 해놔도 되거든요. 우리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로 되어 있고, 버튼을 눌렀을 때의 UI도 굉장히 이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스포츠, 그리고 인디비주얼이고요. 인디비주얼 구성 물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트도 기본이죠. 스탠다드, 에코 프로. 기어 노브도 반가워요. 기어 노브도 전자식 기어 노브인데도 불구하고 기어 노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매끄러워요. 감성 마력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런 부분들 디자인 참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기본 트림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내가 BMW 샀구나, 잘 샀다, 뭐 이런 느낌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려야 될 게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거든요. 도어 트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기특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도어를 제가 딱 열었을 때 컬러가 빨간색이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죠? 후측방에 지금 이 도어가 열림을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똑똑하게 시스템 되어 있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3 시리즈를 주행해 본 거거든요. 저 예전에 3 시리즈 정말 좋아했던 시기가 바로 292 M3, 그 다음에 290, 320D 모델 탔었을 때, 정말 날것의 느낌,
어떻게 보면은 연비가 좋아서 효율도 좀 챙기고, 그리고 가격도 지금보다는 정말 그래도 생각보다 착했었어요. 거기에 펀드라이빙의 최강자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 그에 비하면 G20 바디로 왔었을 때 지금의 모습은 약간 그런 날것의 느낌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좀 고급스러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날것의 느낌, 다이나믹한 주행만을 생각했었을 때의 그 3 시리즈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좀 아쉽습니다. 320i는 184마력에 30.6 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2.0 가솔린들 터보 붙이면 다 200마력 넘는데 184마력이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쟁 모델 대비 직선 가속력에서는 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3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코너링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운전의 재미, 펀드라이빙의 재미는 사실 이렇게 뭔가 조향을 하고 차선을 변경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4마력이라는 그런 가속력에 아쉬움은 잠시 잊고서 한번 주행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3 시리즈를 타면 불편했어요. 사이드미러가 비추는 면적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 굉장히 보기 편하게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 후측방 경고등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 있어서 당장 주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을 얘기한다면 사이드미러가 아직도 A필러에 붙어 있어요. 국산 차들도 도어에 붙어서 뭔가 시야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도 A필러에 붙어 있는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데 주행 보조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염두를 하곤 합니다. 왜냐면 써보지 않고서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써보면은 얼마만큼 편한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320i는 아쉽게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차선 중앙 유지 뭐 이런 거 말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현재 부재인 상태예요. 그냥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럭셔리나 또는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더라도 그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본인의 주행 패턴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옵션이라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디젤 모델이 최근에 요소수 문제도 있었지만 역시나 디젤은 진동과 소음 부분을 염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320i 이 가솔린 엔진의 이 조용함도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성 부분 봤었을 때 예전에 탔던 3 시리즈에서 정숙성을 의미를 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냥 나의 것의 느낌 그대로 다 들어오고, 물론 F바디로 가면서 정숙해졌고 지금 G바디로 오면서는 더 정숙해진 느낌이에요. 320i도 184마력의 터보 엔진이거든요. 그런데 주행을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터보 엔진이 아닌 자연흡기 엔진을 주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신기해요. 터보 엔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터보 엔진이 주는 어떤 폭발적인 성능을 우리가 염두를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도 있거든요. 자연흡기 엔진, 6기통 자연흡기 엔진, 예전에 BMW 실키6 저속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속도를 올리면 휘 하면서 막 엔진이 막 돌면서 쫙 가속하던 그 느낌, 그 느낌이 좀 비슷해요. 제 기억 속에 실키6와 비슷한 느낌을 전달을 합니다. 고출력 자연흡기 엔진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터보 엔진이라는 게 놀랍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시내 주행하는데 상당히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 깜빡이 소리는 정말 좀 별로네요. 엑셀의 발을 좀 세게 이렇게 눌러보면 우웅 소리, 이게 좀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 은은하게 이 엔진 소리가 계속 들어오는데, 엔진음이 아니죠, 배기음이죠. 정확히 배기음의 어떤 음색이 굉장히 기분 좋을 정도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컴포트였거든요.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서 한번 또 주행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일단 엑셀링의 반응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바로 이 변속 충격인데요. 토크 밴드를 전체적으로 풀로 다 쓰는 듯한 느낌이고요. 차선을 변경해서 달리면 여기서 한번 다운시프트를 탁
당기고 싶은데 아쉬운 거는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기어 노브를 왼쪽으로 꺾은 다음에 다운 시프트 하고 싶으면 위로 밀면 돼요. 당기면 업 시프트입니다. 차가 없는 새벽 시간과 제가 퇴근하는 저녁 시간에도 좀 재미나게 주행을 하면서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계속 기다려지는 3 시리즈를 타기 위해서 320i가 뭐라고 그렇게 3일 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한 주행만 생각한다면은 5천만 원 이하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품격도 챙기면서 다이나믹한 주행도 챙길 수 있고 때로는 패밀리카로도 이용할 수 있는 3 시리즈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90, 320D를 오래 몰았던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의 이런 컴포트한 3 시리즈는 정말 새롭고요. 완전히 다른 차 같은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합니다. 사실 가격이 너무 높았어요. 5 시리즈와 비슷할 정도로 야, 돈 좀 더 보태서 5 시리즈 사고 말지.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프로모션이 꽤 좋잖아요. 그래서 4,450만 원부터, 하지만 4,450만 원보다도 더 저렴하게 사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전시장 방문하셔가지고 차량 한번 시승하시면서 매력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시라면 저희처럼 렌트카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차량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